네, 안녕하십니까? PJD 솔루션의 윌맨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올해 2019년도 3월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원래 주식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 생활과 또는 다른 재테크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회사 일과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추천 종목을 제외하고 일단 먼저 그 종합지수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특히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일단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그 올해 1, 2월에 급등을 했었죠. 대략 한 2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2250포인트까지 오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한 주 내내 조정을 거쳤다가 강한 61선에서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금요일 북한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대략 한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176포인트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단바닥을 지나서 단바닥을 지나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 2250포인트까지인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종합지수에 대해서 주봉상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2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2250포인트에서 다시 소폭 하락을 했다가 여기 21선, 그러니까 20주선입니다. 20주선의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흐름으로 코스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피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코스닥의 흐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의 흐름은 660포인트에서부터 75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거의 한 100포인트 이상 쉬지 않고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여기가 아직도 1차 바닥이고 1차 바닥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한 100포인트 이상 오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720선인 61선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주봉상 조금 더 내려서 대략 한 600포인트, 660포인트가 저점이고 대략 한 690포인트까지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코스닥 종합지수의 흐름은 일단 1차 바닥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된 흐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흐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 조정이 대략 690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간 조심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다시 한 번 더 61선 근처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다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해외 지수도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차트의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을 해서 25,800포인트 가까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올해 초반에 대략 한 22,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던 게 지금 단기간에 26,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 부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고점인 대략 27,000포인트 가까이까지를 갈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나스닥의 흐름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주봉상으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면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단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갈 때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150포인트나 또는 61선에서는 소폭 모아가는 흐름을 보여줘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 690포인트 또는 700포인트까지는 한번 하락을 생각해 보면서 또는 기간 조정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보셨던 거는 단순한 차트고,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보조 차트를 가끔씩 보면서 정말 이 종목이 또는 지수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그 보조 지표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던가 MACD 또는 윌리엄스나 CCI 이 4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4개 정도가 모두 다가 매수에 유입이 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지금 저점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윌리엄스나 또는 CCI의 경우에도 저점을 다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보조 지표 상으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의 경우에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의 경우에는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윌리엄스나 오히려 CCI의 경우에는 고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벽히 지금 현재 상승으로 턴을 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하락을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저점에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니트론텍은 제가 일단 일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1월 7일 날 그 이마트와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 한번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2달 가까이 이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의 6,500원에서 대략 6,000원 선 정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굉장히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주가가 거의 거래량이 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작게 될 때는 1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호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1월 달과 같이 실적은 일단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5월 15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정된 실적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안정되고 괜찮은 종목이라는 게 알려지려면 결국은 IR을 하던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어제 고무적인 뉴스가 나온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니트론텍에서 사실은 기존에 유니트론텍이 작은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는 많은 뉴스가 나왔었지만, 어제 한국 경제에서 5년 연속 매출액이 업이 되는 반도체 종목 유니트론텍은 왜 이런가라는 뉴스를 9시 32분에 반짝 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유니트론텍이 2013년에 매출이 750억에서 2018년에 2300억까지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2019년에는 매출이 한 2800억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또한 유니트론텍은 작년에 그 미국의 퀄컴의 AP 프로세서를 하고 있는 오스코를 인수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토르 드라이브를 지분 투자한 것,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같이 IoT 제품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매출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일단은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것이 어제 일단 한국 경제에서
그래서 이런 신문에 실렸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은 좀 지겹지만 조금만 더 보유하고 잘 한번 지켜보면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겹지만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5월 15일이 다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인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주가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점이 올 때마다 잘 모아가시고, 일단 주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봉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차트의 변화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결국은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61선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었지만, 60주선입니다. 60주선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이 구간에서 1월 달에 60주선을 돌파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은 저점에서 잘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렸듯이 15,000원 선에서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실제로 15,000원 선에서 매수 기회를 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수 기회를 주지는 않고 있고, 어제도 보면 장중에 17,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대략 한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6,450원에 마쳤습니다. 일단 여전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고,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만 보유하고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 16,000원 선에서 15,000원 선, 15,000원 선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15,000원 선이 무너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 또는 16,000원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5,000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인 16,550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가능하면 평단가는 16,000원 이하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매수를 한 이후에 실제로 14,300원 정도가 만약에 이탈을 하면 안타깝지만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주가를 한번 보시면 대략 고점이 30,000원이었고 최저가가 대략 13,850원이었는데 대략 이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300원 정도. 그러니까 14,300원이 만약에 단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무너지면 매도를 하시고 가면 좋겠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이 가까이 15,0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서 한 달 정도 또는 두 달 정도만 보유를 해보자,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종목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장기적인 종목, 그 다음에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대략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 종목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등락폭이 큰 종목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대북 관련주고요. 대북 관련주고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아난티가 이제 보시면 호재가 많습니다. 아난티의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아난티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을 고르실 때는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일단은 가정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난티의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으면서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대북주 중에서는 일단 짐 로저스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또는 투자를 하면서 사회 이사로 등록을 하면서 일단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한 10,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31,000원까지 갔다가 3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17,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북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난티는 좀 모아가셔야 될 것 모아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모아가는 시점은 언제 모아가시냐 하면 이 구간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17,000원 근처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체 종목이 예를 들면은 투자할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7,000원 근처에서 300만 원 정도만 모아가시고, 나머지는 또
이 근처 한 15,000원 근처에서 한번 모아보시고 나머지는 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12,000원 선에서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는 17,000원 선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15,000원 선, 나머지는 13,000원 선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평단가를 15,000원 정도로 하고 모아가시고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근처에서 17,000원 근처에서 모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30%만 보유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서 매수하지 마시고 17,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17,000원 근처에서 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내리면 15,000원 근처에서도 한번 매수해 보시고 13,000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서 한번 보유해 보시면 아난티는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면 또 무섭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점 대비 17,000원 선이면 반토막 정도 가까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내릴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3월 16일 PJD 솔루션의 윌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